안녕하세요. 24시간 2차전지 산업을 밀착 취재하는 24시 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자, 장 2시 좀 넘어서 갑작스럽게 금양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영상을 이렇게 켰습니다. 오늘 수급 좀 체크를 같이 하고 최근까지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금양이라는 종목은 너무 유명해서 뭐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이런 거는 얘기를 말씀을 안 해드려도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 위주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시장을 계속 오래 보고 있고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짚어드리면서 오늘 수급 체크하고 다음 주도 이제 흐름을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매수세가 들어온 거는 외국인이죠. 외국인인데 최근에도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의 물량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이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됐었고, 제가 이거 금양을 예전에 좀 영상을 찍었을 때 항상 드렸던 말씀이 있거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매가 정반대가 계속해서 나올 거다. 그래서 개인의 매도세가 이어질 때 그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더라도 패턴이 딱 똑같죠. 개인들 매수할 때는 외인들 매도하고, 외인들 매수세일 때는 개인들 매도하고, 다 이렇게 딱 반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외국인들이 매집했던 구간들이 이 박스권이에요. 현재 형성하고 있는 해당 박스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MSCI 편입을 앞두고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편입을 못하면서 낙폭을 최근에 보였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탈이 나오지 않고 이 60일선을 지켜주면서 해당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유입된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개인들은 매도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에서 한 5,500만 주, 5,500주 정도, 그리고 JP모건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계속 물량이 들어오는 게 지금 이 JP모건이랑 그리고 UBS 그리고 HI 그리고 메릴린치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20일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그 증권사는 이 신한투자증권이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20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급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항상 해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걔네가 매수세를 넣고 이후에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많았을 때 매도를 진행을 하게 되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은 우리가 체크를 꼭 하고 추격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신한투자증권이 현재 20만 주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20만 주를 매도를 하게 되면은 현재가 기준으로 264억 정도가 지금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고, 이 신한투자증권이 현재 20만 주, 그리고 UBS가 12만 주, 그리고 HI가 7만 7천 주 정도 보유하고 있고, JP모건이 6만 5천 주, 메릴린치가 3만 7천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만약에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찍힌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UBS랑 HI랑 JP랑 그리고 메릴린치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물량들이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자금이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때는 단기적인 차익 실험 관점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물론 금양을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겠지만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데이라던가 단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아니면 내가 박스권에서 박스권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는 이런 전략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해서 추적을 줘야지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새롭게 신규적으로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손바뀜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야지 매도를 하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지 않지?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 당일날의 매수세의 힘과 그리고 매도세의 힘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인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다른데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국내 증권사 중에 특정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큰 자금이
들어온다면은 그거는 추가적인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주가가 횡보를 한다고 해서 좀 지루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존에 금양이 이 4,000원 구간이었을 때부터 현재 13만 2천원까지 올라오는데 그냥 상승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조정 구간도 있었고 횡보하는 구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조정이라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 횡보라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만큼 힘을 비축하고 그리고 이전의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니까, 이런 과정을 상승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그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런 기다림이 좀 지루하다, 기다리지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가로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으시는 것보다 바닥 구간을 터치를 했을 때, 박스권 하단 구간을 터치를 했을 때 매수를 진행을 해서 반발 매수세로 인한 반등이 나올 때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이 구간에서 매크로적인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은 돌파 매매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현재 박스권 상단 구간이 14만원 구간대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거래 대금을 동반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돌파를 해준다, 아니면은 갭상승으로 인해서 갭을 띄우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진입을 해서 당일 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의 수급을 확인을 해서 당일 데이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금양 같은 경우도 추종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좀 오래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굉장히 금양이라는 회사를 좋게 보거나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마냥 보유를 한다고 해서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진짜 이게 만약에 5만원 구간이나 뭐 이렇게 7만 5천원 구간, 이렇게 좀 여유로운 금액대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주가가 어느 정도 이탈을 했을 때 버틸 만한 힘은 있지만, 고점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15만원이라던가 19만원대 이 구간에서 보유를 하신 분들은 현재 구간까지의 하락세도 분명히 힘드시고 지금 횡보하는 기간도 굉장히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버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지 구간은 명확하게 체크를 해두시고, 아래로 이탈을 한다면은 1차적인 대응을 하시고 나서 이후에 결과적으로 2차전지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계속해서 이 2차전지 영상을 찍을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주가가 오를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대비 주가가 오를 때까지 그 기다리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그 기회비용을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 기회비용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인 대응을 진행을 하고, 조정이 왔을 때 밑에서 이 박스권을 형성하는 이 하단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서 매집하는 과정을 거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가격대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미 보유를 하시고 고점이든 저점이든 현재 이 박스권 내에서 보유를 하셨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매매한 관점이 있으실 거예요. 뭐 유튜브를 봐서 그 유튜브에서 어떤 금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아 보여서 매수를 했다, 아니면은 어디서 뭐 금양을 추천을 했는데 뭐 때문에 추천을 했다, 아니면은 내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봤는데 나는 이런 자리가 마음에 들어서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 분명히 개개인마다 이 금양을 매수한 이유는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이유를 떠나서 주가에는 이 상반가 하반가 그리고 횡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루어지려면은 항상 수급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수급은 돈이잖아요. 돈이 직결이 되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주가를 보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고, 이탈이 됐을 때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이거를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의리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할 만한 가격을 가져가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권이 현재 나와주고 있고 지금 60일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갭 상승하면서 시가를 형성을 하고 상승을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이 박스권을 벗어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외국인들 현재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매도 물량이 나올 시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지지 구간을 살펴보면은 11만 원이라고 쳐서 11만 원 구간이 이제 60일선과 닿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뭐 프로그램 매매라던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탈을 한다면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조정을 받겠죠.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하시면서 떨어질 때 그냥 그러면은 내가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이제 내가 바닥 구간을 어떻게 형성을 하는지 이 금양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바닥을 다시 형성을 하는지 횡보를 다시 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추매를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시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위에서 잡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나한테 좀 더 유리한 그런 가격적인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 금양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더 큰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종목이고 저도 애정했던 종목이고 저도 옛날에 큰 수익을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애틋한 종목이거든요.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말 객관적인 그리고 제가 매매를 했을 때 그 관점들과 그런 모든 부분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까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래도 지수가 여러분들 코스닥이 2%가 빠지고 코스피가 1.6%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미증시 영향도 받으면서 FOMC 이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는 흐르고 있지만 금양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에코프로와 같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은 주가 상승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략들을 좀 본인이 생각했던 그 관점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서 투자를 하시는데 앞으로 전략을 세워 가시는데 도움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수급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제가 다음 주에도 내일도 금요일에도 유의미한 이 변동성이라던가 뭐 기사라던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금양을 영상을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해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금양을 함께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실 분들은 저희 채널 꼭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 내가 만약에 금양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금양을 매수할 예정인데 나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 나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어. 금양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는 거야? 이런 게 궁금하신 부분이 하나 둘씩은 꼭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댓글 작성하신 거 확인을 하고, 간단한 내용이면은 제가 댓글란에다가 바로 이렇게 댓글로 달아드리면서 피드백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그 댓글들을 다 참고해서 분석이랑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해석해서 영상에 녹여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맞추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